안녕하세요. 마드송의 마음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감정 조절 방법 4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엔 7살, 9살 두 딸이 있는데요. 2살 터울이다 보니 서로 잘 놀다가도 서로 잘 삐치고 마음 상해서 종종 울기도 해요. 아이가 둘이니 같이 잘 놀아서 좋다가도 둘이 다투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저렇게 다툴까? 울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울지? 하며 아이들에게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화가 나면 그 방법은 생각이 안 나고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도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은데 내가 아이들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원래는 오늘 오랜만에 학원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박시연님의 나는 된다, 잘 된다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이 책의 감정 조절 방법 4가지가 나와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정도 경험이다. 감정은 조절할 수 있다. 통제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는 감정이란 없다. 감정은 짐작이라는 것이다. 감정은 뇌에서 순간 발생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듯이 짐작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예측과 짐작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바탕이 된다.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감정을 더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이별에 대한 감정을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다. 경험상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픈 상태에 매몰되지 않고 관계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경험을 쌓으면 어떤 일에도 동일한 감정을 예측하게 된다. 감정 컨트롤이 어려울 때는 현실 인식 방식을 교정하면 된다. 30년간 6만 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한 심리학 박사인 크리스 코트만은 감정은 생각과 믿음과 태도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져서 감정을 선택하라에서 우리가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감정을 바꿔 행동까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감정 조절 방법 4가지다. 이는 크리스 코트만 박사가 제시하는 방법과 내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배운 방법 중 공통점만 뽑은 것이다. 첫 번째, 감정 찾기. 나에게 자주 큰 영향을 주는 감정을 찾는다. 불안, 걱정, 우울함 등 어떤 감정도 괜찮다.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나 상황을 5가지 정도 써본다. 예를 들어 내가 분노를 느끼는 근원을 찾아 곰곰이 생각해본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서 화가 난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늘 불안하다. 보통 부정적인 감정은 어릴 때 주 양육자의 태도나 감정을 크게 흔든 트라우마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자신에게 감정을 촉발하는지 시간을 들여 알아내야 한다. 두 번째, 바꾸고 싶은 감정 결정하기. 첫 번째에 쓴 감정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써본다. 불안을 편안함으로 바꾸고 싶다. 무기력함을 활기찬 감정으로 바꾸고 싶다. 우울함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싶다.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우울함이 드는지 꼼꼼하게 적는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상황이나 행동으로 이런 감정에서 빠져나왔는지 적는다.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촉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다. 이런 감정이 드는 자신을 인정하고 어떻게 변할지 결정하겠다고 확언한다. 우울한 나를 인정한다. 우울했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나는 앞으로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을 결정한다. 세 번째, 나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내 안의 나에게 이름 붙이기. 누구나 내면에는 자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성장하기 싫어하는 파괴 자아가 있다. 이 자아는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파괴자에게 이름을 붙여라. 예를 들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계속 그의 비위를 맞추고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가득한 내면의 파괴자가 있다. 그 파괴자에게 이름을 붙인다. 나는 썩은 귤이라고 붙였다. 썩은 귤이 저 사람이 싫은데도 비위 맞추고 싶어하네. 난 허락하지 않겠어. 썩은 귤이 나에게 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지 적어라. 그리고 썩은 귤이 하는 말을 이제 다시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썩은 귤이 나에게 힘을 행사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네 번째, 모든 상황에 감사하다고 확언하기. 긍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모든 상황과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확언한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회사에 데려다주는 지하철이 있어서 감사하다. 어떤 일에도 짐작되는 감정이 감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사 확언을 한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어떤 일이든 얼마든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목표에 집중하고 소원의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의 감정을 선택하라. 감사의 감정은 긍정적 행동을 일으킬 것이다. 감정과 행동이 선순환되면서 소원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소원도 이루는 거인으로 성장하자. 감정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방법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 상황에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그 상대와 풀어나갈 수 있다면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자 생각만 바꿔서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나의 감정 상태를 감사함으로 바꿈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바뀌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알려드린 4가지 방법들. 첫 번째, 감정 찾기. 두 번째, 바꾸고 싶은 감정 결정하기. 세 번째, 나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내 안의 나에게 이름 붙이기. 네 번째, 모든 상황에 감사하다고 확언하기. 이 방법들은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경험을 쌓아서 어떤 일에도 짐작되는 감정이 감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정과 행동이 선순환되면서 소원이 무한히 이루어지는 거인으로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